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쉬운 사람들 부시맨입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언론 기사와 보도에서 언급되는 임대차 3법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나는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어 라는 세입자라면, 나는 세를 주고 있어 라는 집주인이라면 꼭 알아야 될 상식. 오늘 주제는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임대차, 쉽게 이야기해서 전세나 월세를 임대차라고 합니다. 임대차는 종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이 두 가지는 모두 관련 보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름은 길고 어려워도 내용은 모두 세입자를 보호한다라는 취지의 법입니다. 아니, 왜 세입자를 보호해야 하는 건데?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전세나 월세는 보증금이라는 것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한 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데요. 이 보증금이라는 건 나중에 전액을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다 보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없었을 때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매매 또는 경매 등의 이유로 집주인이 바뀌거나 하면 돈을 맡겨놓은 집주인을 찾아 보증금을 달라고 해야 했죠. 물론 돈이 없다고 줄 수 없을 경우엔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이렇게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물론 당시에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집에 저당권 등기를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저당권 설정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했고 이를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1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등장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월세와 전세 등 주거용 목적의 주택이 모두 해당된다는 점. 둘째, 세입자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라는 도장을 받고 집에 거주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과 비슷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설령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조건만 잘 갖춘다면 배당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 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최소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나 최근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2년 더 연장해 주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집주인은 최소 4년까지 계약 기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변경될 세 가지 사항에 대해 흔히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이슈인 임대차 3법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까요?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할 때 5% 범위 내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계약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새로운 계약 시에도 직전 계약 대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최소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원한다면 같은 집에 최소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셋째, 전월세 신고제.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법은 통과되었지만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월세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3법 내용 모두 세입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확대시키고 집주인인 임대인의 권리를 축소시킨다는 내용인데요. 최근 상승세인 전월세 시장의 보증금과 월세를 안정화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로 읽힙니다. 임대차 3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법률 용어가 갖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모두 풀지는 못했지만 불인이 여러분들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부동산이 쉬운 사람들 부시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힘이 납니다.